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직경 53m의 이제 규모로 확인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게 53m입니다. 53m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제 작년에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빨리 확대 지정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면 직경 53m 이상이다 이렇게 정확한 규모 분영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직 여러 가지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 공개에서는 여러분은 작년에 오셔가지고 유물들을 많이 보시니까 다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흥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흙을 어떻게 쌓고 만들었는지, 소가야 사람들은 흙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장 가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하고 간단한 설명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로프를 쭉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가지고 쭉 가면 저를 가까이 오시면 설명을 잘 들을 수 있고 처지면 설명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 로프를 따라서 좀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 중에 이제 흙을 쌓을 때 보시는 게 이제 원래 원 집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을 쌓을 때 이렇게 쌓을 때 원 집안 이는 산의 모습에서 어떻게 이제 원 집안을 갖다가 삭토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흙을 쌓아 올라갔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토목 기법이 보이기는 하는데 원래 오늘 현장 공개가 3시라 했는데 오전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토개판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어르신한테 톰백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지 이러시더라고요. 동네 분이.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톰백과 톰백 사이를 갖다가 다져서 흙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띠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단면을 딱 절개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봉토는 원래 이제 원지형을 생토를 갖다가 보시면 분형이 이쁘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토를 갖다가 깎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생토를 깎아가지고 이제 이 높이가 7.6m입니다. 7.6m인데 2m 정도는 생토로 깎아가지고 분형을 이렇게 돌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면 이 고총이 이제 크게 보이는 효과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지를 해서 평탄면을 만들고 가장자리에는 이제 여기 경사가 지기 때문에 흙이 밀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제라고 해서 제방상의 흙을 도너츠 모양으로 가장자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흙을 돌리고 나면 그 사이에 흙을 채우면 밖으로 밀려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접석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접석을 붙이고 접속 붙이고 나서 이제 5.1m를 100% 흙으로 사용해서 쌓았습니다. 그래서 5.1m 100% 흙으로 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강화를 시켜서 이제 쌓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톰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톰백 사이를 다져서 쌓아 올렸다. 그래서 현장 가셔서 그걸 일일이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노프를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고 봉분 위로는 절대로 올라가시면 위험하니까 좀 지켜주시고 구덩이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밑을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동하겠습니다. 으로 갔다가 삭토해가지고 또 접석에서부터 경사를 완만하게 이렇게 모양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흰색 페인트 선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원형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을 7.6m를 다 쌓는 것보다는 이 원지형을 깎아내서 분형을 잡아주면 흙의 양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에서 3m 정도의 이제 원지형 삭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정지된 흙을 깔아서, 정지된 흙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풀이 난 데다가 건물을 짓거나 흙을 쌓으면 슬라이딩 돼서 미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지면 정리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지형 삭토를 하면서 지면 정리를 다 하고 이 정지토를 깔고 요 볼록한 이제 삼각형 모양의 토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토제 위에다가 접석을 붙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가 5.1m 100% 흙으로 쌓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접석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토를 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부까지 5.1m고 요 밑에 흰선부터는 7.6m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흙을 쌓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자료집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박스 모양으로.
이 박스 모양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 열 사이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흙을 펼쳐서 이게 다져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 단면에 보시면 이제 5cm 단위로 이제 갈색토, 흑갈색토, 갈색토, 흑갈색토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예, 이렇게 반복해서 퇴적을 해서 다져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다져서 다 올린 겁니다. 평면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단면에서는 이렇게 5cm 단위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흙들을 다져서 쌓아 올린 겁니다. 이게 이 포실에 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토재가 있고 이 안을 갖다가 이제 다져가 쌓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큰 네모난 박스하고 이쪽에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이제 이렇게 다져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톰백이 이제 2m짜리 톰백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를 다져서 이렇게 쌓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요런 이제 붕화 안반토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쪽으로 돌겠습니다. 밑에 쪽 위에서 돌면 미끄러져서 다치니까 밑으로 돌겠습니다. 요리 가시. 네, 볼록하게 토재를 만들고 접석을 하고 흙을 쌓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저도 그렇구나. 기저부 정지토. 이렇게 돌아서 위에서 보시겠습니다. 돌아서 오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많아 독재가 안 돼.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색토 바닥이고 이 아래쪽에 갱사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크게 박스로 이렇게 박스 모양이 보이시죠? 요 흙을 가뒀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고 중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흙을 가다 놓고 요 톰백과 이 톰백 사이를 흙을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다진 단위가 넓었고 여기는 좁은 이유가 여기가 갱사가 급한 데입니다. 그래서 다져 올렸는데, 이건 요 새까만 흙은 이제 요 고성에서 농사 짓는 논바닥 흙을 파가 온 겁니다. 요 빨간 흙은 이제 구릉에 있는 흙을 사용해서 쌓은 겁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흙을 쌓는 방법 중에 이런 대비되는 흙을 갖다가 무수히 반복돼서 쌓는 게 송악동 고분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5.1m 높이로 흙을 쌓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톰백을 양쪽에 두고 흙을 채우는 그런 과정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이런 무수히 많은 흙들이 반복해서 퇴적이 되는데 여기 지그재그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 톰백의 경계가 지그재그로 나오는 게 작업을 이제 동시성토해서 다져야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가, 요거는 이제 톰백의 단면을 잘랐다고 보시면 되고, 톰백 사이에 아까 보신 단면은 그 잘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총을 만드는 기법은 여기 송악동에서 처음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송악동에 이 무덤을 만드는 이제 조묘 집단 무덤을 만드는 이제 전문 장인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토목 기술을 해서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흙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이 흙을 시료를 요 백과식물이 나오는지 아니는지 분석을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호의 옆에 이제 예술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야 시대 처음에 수전이 논 요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에 나오는 그 백과식물과 여기 봉토에 있는 논흙의 백과식물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점토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게 볼록볼록한 점토들이 있습니다. 흙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흙덩어리들이 이제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러면 이게 저지대 가서 파왔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점토 채취경이 고성군에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술관 부지에서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점토 채취경이 구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나온 점토하고 이 점토하고 같은 성분이 자연과학적, 화학적 성분이 같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자연적 아마 과학 분석을 상반기 때 끝나면 더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록볼록 하는 게 이제 저지대에 있는 점토를 캐와가지고 같이 채워서 엮는 겁니다. 그러면 흙을 쌓을 때는 똑같은 흙을 쌓아 올리면 잘 안 다져집니다. 그래서 새까만 흙, 노란 흙, 빨간 흙 이런 흙의 순서가 다르게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해서 다져야만이 이게 안미되는 이제 접착력이 좋아져서 붕괴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수히 많은 흙들을 이렇게 쌓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랗게 색칠한 부분이 이제 작년에 매장 주체부 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매장 주체부가 이제 백석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축축성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붕괴돼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 점석을 갖다가 돌을 깔고 야자 매트 밟고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야자 매트 저희가 조사를 그럼 잘 맞네. 나를 1분만 해서 빨리 내려가야지. 자세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점토하고 흙하고 섞어서 이제 다져서 올려갖고 블록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볼록볼록한 것들은 다 점토 위에 이렇게 새까만 흙 되는 것들을 이제 제거해 보니까 위에 제거하니까 이렇게 점토계 모양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면은 다져서 쌓은 단면이 되고 저 단면 단면은 톰백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앉을 때 조심하십시오. 밀리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 들어오긴 들어왔네. 어떻게 이 먼 길로 왔지? 이게 재미있잖아요. 지금 덮어놨어요. 가 특징인데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무덤을 갖다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성토 구조물 안에 이제 매장 주체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장 주체부가 쉽게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괴되지 않고 1600년을 버텼다는 말은 다양한 장치를 해서 이제 토목 기술을 넣어서 견고하게 쌓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백석이 전혀 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600년을 버티면서 이 백석을 유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 중에는 이제 일본에서 온 유물, 그리고 뭐 백제에서 온 유물,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이 이제 신라에서 온 유물, 이런 유물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7,000루베 정도 되는 흙량을 가진 무덤의 주인이 매장 주체부가 단 한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학동 고분구는 A 후보는 15개의 매장 무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저희들이 뭐 파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독분 한 개라는 겁니다. 그 단독기 한 개의 무덤을 위에서 이렇게 700루베나 큰 직경 53m의 고총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이 고총에 이제 말씀드린 독특한 방법은 이제 양쪽에 흙 무더기 톰백을 놓고 그 사이를 다져서 올리는 것은 이 소학동에서밖에 확인이 안 된 토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토제라든지 이런 토제 기법들은 모든 가야 고분군에서 대부분 확인이 되는 기법입니다. 기초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양쪽에 톰백을 놓고 흙을 쌓아서 올리는 것은 이 송악동 14호분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1m 100% 흙을 이렇게 정교하게 쌓은 토목 기술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요 지금 봉토분만 국가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 아래쪽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 아마 국가유산청에서 이 간격을 보시면 고성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생각해서 사직 지점 빨리 확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마 확대 지정하면 실제 이제 봉토의 아래쪽 경관을 위해서 형성한 단시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여러분이 밟고 있는 부분에도 시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덤과 관련된 다른 이제 소형 무덤이 보통 주변에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무덤 주변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만 다 베버려도 저 1호분과 이쪽이 한 방에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경 700m 직선거리로 7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 1호분의 주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4호분이 1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무덤의 방향도 똑같습니다. 네, 동서방향으로 매장 주체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덤을 만들고 저기 14호분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호분만 중심으로 보는데 송악동 고봉군은 면적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 구릉 전체가 다 분묘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1호분 맞은편에 있는 그는 그 15, 16호분이 최근에 이제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다각식 무덤이 나오고 고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거기도 확대 지정을 위해서 고성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동 고봉군 세계문화유산구역 된 범위에 10배가 넘는 고분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산은 고분군이나 지산동 고분군 가시면 그 준흥성상에 있는 고청들을 부러워하시잖아요. 송악동은 이 저지대에 이런 큰 거대한 성토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15개보다 실제로 그 배에 3배가 넘는 아마 고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적 관리를 확대해서 지정해서 관리한다면 향후에 송악동이 뭐 다른 가야근역에 못지않는 아주 중요한 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장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람이 입는 갑옷, 투구하고 그 상부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판갑, 이런 게 일갈로 나온 것은 이제 요 무덤이 이제 뭐 처음인데 다른 무덤도 있긴 있습니다. 완벽한 구조로 일갈로 다 나온 거는 왜 다 나왔다고 하냐면 충각부조 이제 투구가 이제 살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충각부조라고 합니다. 살구 모양 투구가 있는데 이쪽에 볼가리개까지 경각까지 가리는 이게 5단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이제 최초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3단까지는 가리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단, 5단까지는 여기서 나온 게 처음이고 저희가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견갑이라든지 어깨를 보호하는 부분, 그 가슴을 보호하는 부분, 이건 이제 나왔는데 삼각판으로 이제 조립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철판을 잘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이제 판갑 옷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가죽으로 엮기도 하고 모수를 박아갖고 리벳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삼각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못으로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 가죽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디자인이 버금가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철, 그러니까 가죽으로 엮은 갑옷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못으로 만든 갑옷이 만들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통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기에 그 모양을 본떠서도 못으로 박아서 조립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대근개 판갑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이제 이 시기에 5세기에 6세기에 일본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기 기술은 저희가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열도로 갔지만 독특하게 또 일본에서는 이제 갑옷을 엄청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갑옷이 이제 외계 갑옷일 가능성도 있고 재지개의 이제 디자인을 본떠서 만들 수도 있는 뭐 이런 이제 양쪽에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수하게 만든 갑옷을 이 무덤의 주인의 부의품으로 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일본산이 돼도 되고 이제 제지산이 돼도 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철기 기술로는 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갑옷을 갖다가 이 무덤의 주인에게 부의품으로 바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가와 도기가 완형 상태로 이제 출토지가 명확한 이 무덤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로 보면 더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시학적으로는 25년 단위로 토기를 갖다가 행태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는 이제 5세기 중엽에 빠른 시기의 토기라는 그 행시학적으로 밝혀진 지금까지 연구 자료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분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무덤이 먼저 발굴이 됐으면 뭐 이 봉토분을 갖다가 1호분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조사했던 거는 가장 크게 규모가 크다는 1호분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3개의 무덤이 합쳐져서 커 보인 것이지 단독분으로서는 이 무덤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장품의 특징은 이 사람의 이제 근위나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이제 같이 부장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온 판갑이 될지는 뭐 제가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요 판갑을 외계 판갑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좀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 해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8월 되면 보고를 정식으로 합니다. 그때 아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녀의 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인물이 나왔거나 그런 네. 건 없는지 그,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우리도 캐릭터를 어떤 그런 식으로 네. 할 만한 것들이 네. 있는지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고성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학동 고분 말고도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제 고성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문화유산 중에 유물을 가지고 상품화 하려던 게 조문청동기입니다. 아시죠? 고성 동해동에서 우리나라에 2점밖에 없는 그 조문청동기를 가지고 가로등에 이제 디자인도 해놓고 도시 경관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소략합니다. 사실은 이제 조문청동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동해동 유적에서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청동기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뭐 화폐도 나오고 또 청동환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산 장식인 개국무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금색칠을 해서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소학동에서 나오는 이제 토기 갖고도 여기는 강구소라는 구멍이 뚫려 있는 토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디자인을 착안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요 소학동 고병구 주변에 소학동과 관련된 유물을 도시 디자인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아마 뭔 디자인? 유물 출토된 유물을 디자인해서 소학동 주변에 좀 배치를 하고 뭐 가로수를 만들 때 맨홀 뚜껑을 만들 때 신축 건물을 만들 때 뭐 요즘은 미디어 아트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또 돈은 많이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뭐 국민들에게 공모 사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 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성은 소학동 발굴이 이 4번째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발굴은 4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리산만 해도 40번, 50번이 넘습니다. 김해 대성동은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산동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학동은 고분군은 이 조사가 4번째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성군의 문화유산을 대하는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군수님도 계시는데 소학동 고분군이라든지 내산이 고분군이라든지 요 말림산 토성도 있습니다. 그 동해동 유적은 사적이 됐는데 8년 만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사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안성 봉업사지가 같이 사적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2군데가 사적이 됐는데 안성 봉업사지는 20년 만에 사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고성은 8년 만에 됐으니까 이제 축복인 거죠.